조선시대에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500년 역사 속에서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하지만 실제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는 5가지 미제 사건. 죽음을 둘러싼 의문, 권력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물음들.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1800년 6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종기, 즉 피부 화농성 감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정사를 보며 건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승하 당일 아침, 정조는 신하들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조를 치료한 어에서용보는 독살론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재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당시 어이들이 처방한 약재 중에는 종기 치료와 전혀 관계없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성분은 복용량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후대 연구자들의 의혹을 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치료 과정을 현대의학으로 분석한 연구자들도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조가 죽자 그의 개혁 세력은 불과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대비 정순왕 후에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정조가 신뢰하던 측근들은 연이어 유배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실학자 정약용도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는가?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는 논리를 따르면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17살 왕 단종은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의 반대파가 모두 숙청된 뒤 어린 왕은 선택의 여지 없이 왕위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마다 서로 다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교살, 즉 목을 졸라 죽였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사약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기록이 서로 엇갈립니다. 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영월 호장 어뭉도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관직을 버린 채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 대가로 엄씨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300년이 지나서야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켰고 어뭉도의 후손도 복권되었습니다. 역사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300년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비극이자 미스터리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왕자, 임해군. 선조의 장남이었던 그는 전쟁 중 의병을 모집하러 나섰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석방 이후에도 임해군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강화도 유배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결이라 되어 있지만 당시 정황은 석연치 않습니다. 임해군이 죽은 날 밤, 강화도 유배지의 경비가 갑자기 교체되었습니다. 경비 교체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광해군의 명령이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지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광해군은 훗날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는데 형 임해군의 죽음은 그 명분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역설적입니다. 장희빈은 정말 역사가 기록한 것처럼 악녀였을까요?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그녀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인현황후 측, 즉 서인 세력의 손에서 편찬되었습니다. 패배자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워지기 쉽습니다. 장희빈은 무속의식으로 인현황후를 저주했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저주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남인과 서인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장희빈의 운명은 그녀 자신의 행동보다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위 불과 4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경종이 죽기 직전 먹은 음식이 게장과 생감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는 당시에도 독살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에 이어 아들 경종까지 의문의 죽음. 경종의 죽음 이후 영조가 즉위했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은 오늘날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의 부하들에게 살해된 선주교. 교과서에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암살했다고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다리 위에서였을까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은 왜 그 다리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정몽주는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의 외교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죽으면 명나라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암살을 결행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디서 왔는지, 진정으로 이방원 혼자의 판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몽주가 암살된 이후 이성계와 이방원의 관계는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훗날 왕자의 난이라는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몽주의 피가 흐른 선주교의 돌바닥은 지금도 개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붉은 얼룩은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조선 건국의 첫 번째 비극이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권력과 충절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5가지 미제 사건 어떠셨나요? 정조의 독살 의혹, 단종의 마지막 밤, 임해군의 의문의 죽음, 장희빈과 경종의 연속된 비극, 그리고 선주교의 핏자국.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